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삶이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지금이야말로 분발할 때다. 모든 일의 시작은 위험한 법이지만 무슨 일로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우연은 없다. 오직 필연뿐. 니체에게 현재라는 시간은 문이라는 말과 동의어이다. 문의 안가박은 과거와 미래의 길로 연결된다. 문의 안쪽은 현재지만 그것을 열고 나가는 순간 안쪽은 과거가 되고 이제부터 미래가 시작된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의 순간이야말로 모든 과거와 미래가 만들어지는 필연으로 기결된다는 얘기다. 니체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라는 우연을 믿지 않았다. 과거가 현재의 원인이듯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은 지금 이 순간이 원인이 된다. 그 연쇄상이 영혼으로 이어진다고 보았기에 니체에게 있어서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간단히 말해서 삶은 모든 게 필연이라는 뜻이다. 그때 그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자신의 결핍과 불운에 대해 부모님을 탓하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님의 부모님,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으로 이어짐으로써 나의 몸속에는 아찔할 정도로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중첩되어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우연의 사물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자기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 이 순간을 필연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모든 우연의 태적이야말로 필연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된다. 니체는 바로 여기서 삶을 긍정하는 태도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삶의 모든 것을 긍정하는 걸 쉽게 바꿔 말하면 이렇다.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라. 삶을 부정하면, 달리 말해서 자신의 우연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살기는커녕 어떻게든 현재의 삶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결과가 어떨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니체는 그리스도교는 현재를 열심히 사는 태도에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고 보았다. 죽고 나면 하느님 앞으로 불려가서 영혼이 행복해진다는 식의 내세론을 피력하는 성직자들의 설교에 니체는 고개를 저었다. 사후의 행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금 이 세계에서의 삶을 경시해도 된다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그대의 그 육체로 살아라. 니체는 살아있는 이 순간에 잘 웃고 잘 먹고 살아있음을 자축하기 위해 어린아이들처럼 춤을 추면서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말했다. 아침 노래에서 니체는 지금 그대로의 몸으로 자기 삶의 꿈을 실현하는 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지금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일에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다. 그대는 그 꿈을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허약한가? 용기가 부족한가? 그대의 꿈 이상으로 그대 자신인 것도 없다. 그 꿈을 실현하는 일이야말로 그대가 온 힘을 다해 이뤄내야 할 평생의 숙제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대의 승부처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창조자들 가운데는 극히 짧은 시간에 수많은 걸작을 남긴 경우가 많았다. 일본 현대사의 거장으로 첫손에 꼽히는 나스메 소세키가 작가로서 활동한 것은 1905년의 첫 작품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를 발표하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약 10년 정도였다. 역사상 최다 음반 판매 기록을 세운 영국의 락그룹 비틀스도 데뷔부터 해산까지 활동 기간은 겨우 10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이 그토록 짧은 기간에 만들어낸 것들은 질뿐만 아니라 양도 엄청났다. 이런 예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일에서 최고의 창조성을 발현하는 것은 깊은 몰두와 집중력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평소의 훈련으로 힘을 잘 비축해 두었다가 이때다 싶은 시기가 오면 단숨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도록 자신을 다그친다. 바로 그 순간 최고의 효율의 가치가 얻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직 신출내기일 때 혹은 매우 불우한 처지에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어떤 일을 제안받았다고 하자 그때 어떤 생각으로 일하는가가 중요하다.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몰입해서 주어진 일을 해낸다면 그동안 겪었던 고생도 약자로서 품고 있던 일상티망도 한순간에 반전되어 긍정의 에너지로 변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던 누군가가 최고의 힘을 발휘함으로써 큰 성공을 쟁취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사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최고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일에 뛰어난 인재들이다. 중국의 국력이나 경제가 오늘날만큼 힘에 갖게 된 것은 지금이 승부처다라는 생각을 온 나라의 국민들이 공유했기 때문일 것이다. 40년 전만 해도 중국은 덩치만 컸지 경제력은 턱없이 부족한 쥐라기 공원의 공룡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골든타임에 주목했고 이 기간 동안 온 힘으로 집중력을 쏟으며 달렸기에 오늘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승부욕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이런 불완전 연소의 사회에서 진정한 삶을 찾고 싶다면 스스로가 지금의 승부처다라는 치열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뛰어들 골든타임을 정해야 한다. 현실이라는 시간에 몸을 던져라. 현대인들은 지금 바로 분발할 때다. 또는 지금이 도약의 골든타임이다. 하는 각오를 가능한 한 외면하고 살아간다. 서점 진열대를 장식하는 수많은 도서들 가운데 느림의 미학을 강조하는 책들이 유독 많은 것을 보면 역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일과 사람에 치며 찌들어 사는지 알 수 있다. 느림의 여유가 좋다는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지만 그런 가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전이나 분발 같은 도발적인 단어들마저 여름날 얼음처럼 녹아버려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천천히 느릿느릿이라는 말을 믿을수록 중요한 순간을 알아차리는 타이밍을 잡는 힘을 기를 수가 없다.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운명과 싸울 태세를 갖추는 사람이냐, 그저 멍하니 앉아 얼마든지 잡을 수도 있는 것들을 그냥 놓쳐버리는 사람이냐. 사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여기서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가 마틴 루서킹 목사는 젊었을 때 어느 대학 교수의 강연에서 인도의 간디가 비폭력으로 강한 자들의 압제에 저항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나머지 흑인 공민권 운동의 기본 방향을 그와 같이 정했다. 스스로에게 절실한 사명을 각인시키는 사람에게는 절체절명의 승부 감각이 생긴다. 마틴 루서킹 목사는 그렇게 싸웠고 그래서 이겼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탄하게만 흘러가지 않는다. 시간은 밀도와 완급에 따라 우리에게 혼돈과 공경을, 멈춤과 추락을 경험하게 한다. 하지만 그 흐름을 감지해서 도전할지 멈출지를 판단하는 데서 인생의 승패가 갈린다. 지금이 당신 인생의 골든타임인가? 그냥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알기 어렵다. 현실이라는 시간에 몸을 던져서 현재의 공기를 온몸으로 맞아보는 데서 비로소 알 수 있다.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니체가 말한 것처럼 말이다. 모든 일의 시작은
위험한 법이지만 무슨 일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